속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에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비서실장 이제 단독 보도가 됐군요. 네, 저희 TV조선이 조금 전 이제 오전 시간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네. 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초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있었고요. 여러 후보군들이 복수로 검토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정 의원을 낙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요. 정 의원이 그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며칠 전에 한남동 관저까지 방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났고 이 자리에서 그 비서실장 자리를 권유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필요한 인사 검증 등도 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백목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정진석 의원이긴 한데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이제 5선 의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비서실장 가는 것이 격이 일단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건 격을 따질 문제는 아니죠. 그건 아니다. 입법부에서 국회 부의장을 한 거와 그다음에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거는 뭐 격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DJ 정부 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다가 집권당 대표로 옮긴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뭐 이격이 저쪽 그 위상에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합당한 인물이냐 뭐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5선에 뭐 정치부 기자를 과거에 오래 했었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여건. 그다음에 이제 뭐 야당과의 관계. 뭐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뭐 같은 그 학교 출신이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아닐까. 근데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아니니까. 출신이 그리고 충청도고 현재 지역구도 충청도고 그런 점도 감안을 했을까요? 뭐 그런 점도 가만히 된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제 국민의힘의 뭐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또 영남 출신을 이제 쓴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비판적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충청권은 조금은 그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죠. 네,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도 필요 없고 청문회도 하지 않는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롯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제 서울로 일을 해야 되는 사이인데 그러나 지금의 국면상 야당이 이제 여기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는 그런 인물인가 또 우리가 따져보지는 않을 수 없어요. 흔쾌하게 동의가 되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대통령께서 얼마나 변하셨는지 상징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국민 통합 이미지가 강한 이런 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정진석 의원은 사실상 뭐 친윤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동안. 그리고 지난 공천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도덕적 우위에 선 공천 기준을 내세웠는데 이거를 거의 처음 이거를 어긴 것으로 저는 보이는 공천이 정진석 그 전 부의장의 공천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1심 실형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그거를 공천을 하면서 원칙을 어겼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야당 그 대표나 다른 분들을 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멀리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변화가 아무리 뭐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본인의 비서실장을 사실상의 피의자, 1심 유죄받은 사람, 실형 6개월입니다. 그런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쓰는 게 원칙상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이나 중도층 국민에게 어떤 지금 변화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